안녕하세요. 마인드맵 동아리 미니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별 마인드맵 하는 법과 학급에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인드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활용한 것은 2017년 4학년을 담임했을 때 이영건 선생님께서 복습일기를 아이들과 활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이 마치고 나면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시 해봤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 제대로 된 마인드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친한 선생님께서 그 오소희 선생님께서 주관하는 매일 마인드맵을 같이 수강하자고 해서 10월 달에 한 달 동안 하루에 3개씩 마인드맵을 그렸던 경험이 지금까지 제가 생활 속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하게 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학급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토니 부잔이 1970년대에 개발한 것인데요. 그는 영국의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두뇌에 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마인드맵은 생각지도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무순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백지 위에 키워드, 이미지를 중심 주제로 적고 가지를 쳐서 핵심어, 이미지, 컬러, 기호, 심볼 등을 사용해 방사형으로 펼침으로써 사고력, 창의력, 기억력을 높이는 두뇌 개발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통 우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 보면 방사형으로 펼친다는 건데요. 우리 자연에서 이 마인드맵을, 내 방사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 가지에서, 번개에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연에서 우리가 이 방사형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마인드맵과 아주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먼저 A4를 주로 사용한다면 A4에 그려서 바인드에 끼울 수 있고요. D5, 드로잉북, 그리고 종합장이나 포스트잇 다이어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리느냐? 12색 트윈 네임펜 또는 사인펜,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볼펜도 가능하겠죠. 색칠을 할 때는 색연필 또는 마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4 용지에 그리고 바인드에 끼울 때는 저는 아이들에게 마인드맵 학습지를 제공하거나 또는 A4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연말에 누적해서 이렇게 바인드에 끼울 수 있도록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3P 바인드 철을 활용해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번거롭다면 다이소에 가면 D5 드로잉 북을 팔니다. 또는 우리가 학급에서 많이 쓰는 종합장에 마인드맵을 하면 그냥 요 자체가 하나의 누가 처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편리하고 또는 유용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간편하게는 이렇게 포스트잇, 대형 포스트잇에 그냥 검정색 펜을 이용해서 쉽게 간단하게 정리할 때 이렇게 활용했고요. 또는 다이어리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 76mm인 정사각형 많이 쓰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간단히 하루를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냥 다이어리 자체에
빠르게 그냥 볼펜을 이용해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윈 네임펜이라는 것은 붉은 것과 가는 것이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는 사인펜과 스테들러 이 펜을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지금은 트윈 네임펜에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굵기 조절이 쉽고 다른 걸 바꿔서 쓸 필요가 없어서 트윈 네임펜을 활용하고요. 색칠할 때도 그냥 네임펜 자체를 이용하면 선명해서 네,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아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본인이 샀던 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그 모나미에서 나온 트윈 라인펜이 또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펜으로 그리고 저는 세부각지를 아주 가늘게, 그리고 작은 글씨를 쓸 때는 이 스테들러 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색칠할 때도 네임펜, 색연필, 마커, 요 마커가 이제 또 크게 그릴 때는 또 유용하고 다양한 색깔이 있어서 가끔 활용합니다. 마인드맵은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 창구 역할을 하고요. 상상력을 자극해서 창의적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용하는 이유도 이렇게 좋은 장점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심 이미지를 그리는데요.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가지를 그립니다. 가장 굵게 가지를 그리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지를 한꺼번에 그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는 가지를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을 그리기도 합니다. 주요 가지의 이름을 붙일 때 그리는 가장 큰 글씨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세부 가지를 그리고 세부 내용을 쓰고 주 가지보다는 얇고 글씨를 작게. 요게 핵심, 주요 가지가 핵심이라면 세부 가지는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 가지의 개수만큼 세부 가지의 내용, 가지를 그리고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되고요. 이후에는 빈 곳을 채우거나 화살표나 연결선을 추가해서 어떤 연결성을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면 좋습니다. 네,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이미지는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독서 모임 꾸리는 법이라는 책 표지를 중심 이미지로 활용하고요. 요 주 가지입니다. 주요 가지를 이렇게 그렸던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주 가지를 그렸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따라 그리기 했던 두뇌에 관한 걸 중심 이미지는 내 두뇌를 이렇게 그리고 주 가지, 뇌세포, 대뇌 방부, 심리학, 결합기라는 요렇게 주 가지 네 가지로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마인드맵 활용 부분에서도 이렇게 키가 된다라는 걸 중심 이미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정, 기억력, 웰빙, 창의력 이렇게 주요 가지를 표현한 겁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을놀이 한마당이라는 마인드맵을 이제 그때 했던 한 종목의 하나로 인물과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크게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주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준비, 좋아해, 달놀이 한마다. 그 다음, 그림책 수업을 관해서 마인드맵을 할 때도 그림책에 있던 중요한 이제 대표되는 이미지를 중심 이미지로 활용하고
주 가지는 마음 열기, 읽어주기, 닫는 활동 해서 요 가지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날의 활동에 관한 것을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렸고요. 이제 한 달의 활동, 한 달을 돌아보는 활동에서는 네, 12월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그리고 12월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를 나타내는 그런, 네, 이미지들, 그리고 눈사람을 활용해서 중심 이미지를 그렸고요. 주 가지는 이렇게 조금 축제의 느낌이 나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중심 이미지를 잘 그리는 방법은 저는 일러스트 책을 중고로 구입해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서 마인드맵에서는 이 그림을 활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선택해서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최신 일러스트나 손그림 책이 요즘에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네, 대출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주얼 싱킹 카드를 또 구입해서 여기 있는 요 인물들의 캐릭터를 또 활용했거든요. 네, 구입해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색창에 주제에 맞는 일러스트를 검색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에 필라테스 일러스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 이미지로 가면 여기에서 내가 그릴 수 있는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중심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그리다 보면,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저도 웬만큼 그리게 되고 좀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부 가지인데요. 이렇게 주 가지를 그렸다면 이제 세부 가지는 주 가지보다는 좀 더 얇게, 그리고 글씨도 조금 더 작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내에 관해서 주 가지는 대내 방부를 그렸고요. 그 세부 가지는 좀 더 가늘고, 네, 가늘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가지의 길이는 어떤 낱말의 길이와 같습니다. 낱말이 기능이라는 두 글자로 짧게 되면 가지도 짧게 그리고 공간 지각처럼 네 글자가 되면 가지는 그것보다 좀 더 길게 여기 보면 수육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길게 되면 네 조금 더 길게 가지를 그리게 되는 거죠. 사실 마인드맵에서는 핵심 단어만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요약을 하더라도 조금 내용이 길게 되면 가지를 길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역시 세부 가지를 보면 학교, 대학교 공부 시험 이렇게 가늘게 글씨도 작게 하고요. 중간중간에 나는 이미지를 넣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그림, 일러스트 책을 참고하거나 어떤 검색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그 독서 모임 꾸리는 법 책을 보면서 했던 요 세부 가지들인데 이렇게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 가지가 주 가지에서 2단계 발제 준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또 3단계 그리고 4단계, 5단계까지 세부 가지가 뻗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다 보면 글씨는 좀 더 작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뻗어 나가는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가을놀이 한마당도 준비해서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 가지에서 세부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3단계 세부 가지도 역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또 같이 가서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부 가지까지 그리는 걸 살펴봤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저희가 1주차에 따라 그리기를 했었잖아요. 이 따라 그리기를 하면서 마인드맵이 어떤 건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초기 마인드맵은 그냥 검정색 펜으로 이렇게 활용했던 건데요. 김하나의 말하기를 말하기 위해서도 김하나 작가님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할 때도 본인은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 네, 녹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공부가 좋아지는 헛쌤의 공책 레시피에서도 요 식물에 관한 간단한 마인드맵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봤었고요. 그리고 매일 마인드맵 오소희 작가님이 한 이 책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지출 관리의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생활비, 공과금, 교육비,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경조사비, 주 가지 그리고 그다음 거기서 뻗어나가는 세부 가지를 이렇게 그리고 이모티콘도 그리는 것을 따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책에서도 소설을 어떻게 분류하고 플롯, 인물, 배경 이렇게 따라 그리기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 보면서 어떻게 가지가 뻗어 나가는지, 가지의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요약하는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네, 토니 부자 마인드맵 마스터 책에서도 디자인 사고를 공감, 정의, 관념화, 표준화, 시험으로 요렇게, 네, 주 가지를 하고, 요 중심 이미지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해서 중심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가지 연결한 다음 이렇게 이미지 한 것들을 보면서 네, 하고 역시 딱 보면 방사용으로 펼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도구를 이용했는지 이렇게 간단히 메모하기도 했었어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따라 그리기 했었던 활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라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네,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네, 마인드맵을 했었습니다. 보이시죠? 중심 이미지, 주 가지, 세부 가지 해서 이렇게 독서 마인드맵 했었고요. 또 순례주택을 읽고서 이렇게 작가, 기억할 걸, 가족, 주택, 순례주택에 사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했고,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아들과 독서 모임 할 때도 이 마인드맵을 보여주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요한 토론으로 넘어갈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도 역시 등장인물을 이렇게 정리했었거든요. 편의점 직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인 염령수 여사님은 네, 반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다시 봐도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이것만 보면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감명 깊게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이렇게 빈 공간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 책을 읽고 나서도 중심 이미지는 일어나기 위한 자명종 시계를 그렸고요. 그래서 세 가지 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사용했고 주 가지는 굵게 하고 그 다음 세부 가지는 좀 더 가늘게 작게 네, 하면서 제가 이때 이 책을 읽고 미라클 모닝을 지금까지 네, 계속 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이영근 선생님이 아이들과 글독무기에 활용하시는 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걸 읽고서 그 글독무기를 이렇게 제가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요 내용들은 또 제가 블로그에 남겨놓기도 했거든요. 블로그에 가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랄쌤이 쓰신 평범한 일상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사실 이 책을 읽고 진짜 글 쓰기가 어렵지 않다.
그냥 생활 속에서 글쓰기를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 가지는 펜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네, 참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일기의 힘, 이 책을 읽고도 감사일기를 지금까지 또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사실은 실제 제 생활 속에서 더 많이 활용하게 되고 사실 단순히 감사를 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감정을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나서 감사일기를 쓰니까 더 효과적이고 그 감사가 충만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감사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익혔고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이렇게 쓰고 학급에서도 알림장에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일기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쌤의 비주얼 싱킹 끝판왕이라는 책을 읽고 여기서 비주얼 싱킹이 무엇인지 익히기도 했지만 이때 제가 중요하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게 그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이 그림을 이모티콘에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쉽게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물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정리했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이렇게 제가 글씨를 좀 잘 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초등학교 때 경글쓰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필체를 가지는 건 본인한테 아주 큰 장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책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오소이 마인드맵을 하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상용화된 포스트잇에 이렇게 바로 정리할 수 있게, 네, 독서 마인드맵이 있다. 그래서 공과 이제 이 자체로 부족할 경우에는 A4에 이걸 붙여서 더 확장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책을 이제 내가 구입한 책이라며 꽂히는 단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 마인드맵을 이렇게 책에다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교과서에도 아이들과 이렇게 마인드맵을 활용하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애들이 재미있어 하고 저도 유용하게 제가 구입한 책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이제 경제 한창 공부할 때 이 책을 읽고 꽂혀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이 배터리 아저씨에 꽂혀서 배터리 줄을 샀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네, 지금은,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슬픈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교과 마인드맵 할 때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중학생 때 이 기술 과정은 이제 정리해 줄 때 아주 유용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본인이 정리하고 본인이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이제 아들이 그걸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리고 시간도 없었기에 제가 정리해서 같이 훑어보고, 다시 이제 빈칸 채우기로 넘어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요렇게 정리한 거 해서 사실 기술과정 시험 잠깐 공부하고도 높은 점수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 내용도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그 단원별로, 주제별로 정리했었다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맵을 교육과정을 정리할 때도 이렇게 활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이미지는 이제 글자로 표현했고요. 주 가지는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했었습니다. 학교 자율과정, 그리고 우리 학년의 특색 교육은 어떻게, 그리고 학급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렇게 그렸고, 요걸 학년에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도 했었고요. 부모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학부모 초대할 때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놀이 한마당 매년 이제 2학년을 2년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서 다음 해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림책 수업을 할 때도 네. 공개 수업을 이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열기는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읽어주고 질문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할지, 그리고 받는 활동은 어떤 활동으로 할지를 이렇게 마인드맵을 가지고 수업할 때도 책상 위에 이렇게 펼기 마인드맵을 올려놓고 저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1, 2학년, 책놀이부, 그러니까 전담, 그러니까 창체 시간에 책놀이부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림책 수업 계획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과일까 수업을 할 때 작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짝꿍이라는 그림책, 이거 추천드려요.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또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경기도 교육연수원과 현아TV를 보면서 이 수업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을 기록할 때도 역시 마인드맵을 했었거든요. 제가 새벽에 뭘 했는지, 학교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했고, 네, 그리고 이날 이제 퇴근 이후에는 이런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네, 축구 응원을 했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요약할 때에도 마인드맵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걷기의 효과라는 제가 기사를 읽고 이 걷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고 네, 마인드맵으로 했었죠. 21년도에 이렇게 했고 그 이후로 사실 이렇게 이제 걷기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신문 기사 읽고 정리하고 지금까지 걷기 열심히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기록했었는데요. 이천에 있는 선생님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고, 네, 이때는 줌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책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MBTI도 같이 공유하고 연예인 이름으로 한번 별명을 지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그때 기록, 그리고 다음 모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독서 모임의 기록 도구로도 마인드맵을 활용했었고요. 이렇게 미랄쌤과 22년에 용인 양지에서 이천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아주 유익한 인사이트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격부에서 독서 모임을 24년도에 6월 독서 모임 하고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 준비하는 거 보면 사실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체크리스트가 많이 공유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마인드맵을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체크 표시까지 해두고 실제로 네, 하나를 복사한 다음에 이걸 체크 해가면서 네, 유용하게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계획을 세울 때 목표, 그리고 가족과 이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네, 방학 중 계획을 마인드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을 저 이제 진짜 소울메이트가 이천에 있는데요. 저희가 100일 단위로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그걸 이제 정리하는 것을 역시 또 마인드맵으로 했었습니다. 기간은 언제인지, 축하 파티는 저희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할지, 아쉬운 점, 그리고 좋았던 것을 역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또 같은 게 있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듣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줌 강의를 듣고 역시 마인드맵으로 정리했었습니다. 2022년 8월 달, 그리고 소설가들, 그리고 이때 어떤 내용들이 만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읽었는지, 이런 것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족과 기념일이 있을 때 기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0월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 있을 때 두 아들, 사춘기 있던 이 아들들을 데리고, 네, 판교 나들이를 갔던 것을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세 개일 때는 이렇게 공간을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때, 영화를 봤었으니까 그 팝콘을 중심 이미지로 저는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22년도에, 네, 4, 5, 6, 7, 8 해서 4박 5일로 이제 시부모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1일차, 2일차, 3, 4, 5일차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마지막에는 표로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는지 다음에 여행을 간다면 해외, 국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주말에 제가 정리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그냥 종이에 그냥 대략 이렇게 빠르게 기록하고 집에 와서 예쁘게 다시 정리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운동이나 악기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많은 경험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 예체능을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제가 많은 걸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악기와 뭐 미술 그리고 운동 분야에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정리하면서 약간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성함을 가운데 적고 주 가지를 먼저 이제 프로필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지를 순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했고요. 만약에 미리 내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겠다 싶으면 이제 주 가지를 먼저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 작가 이제 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교무부장을 했을 당시에 예비 소집일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제 연수를 하고 그리고 단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업무에도 마인드맵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생활을 요, 요때가 2년도? 3년도 그때였는데요. 그래서 한 달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마인드맵으로 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제가 마인드맵 재밌어가지고 중심 이미지도 되게 정성 들였게 그리고 내용도 아주 알차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계획을 세울 때도 역시 마인드맵을 활용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격로에서 비전보드 할 때도 이때는 좀 급하게 하느라고 네, 20분 남겨놓고 막 하느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마인드맵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저학년도 쉽게 제가 진짜 교감 승진하기 전에 2년은 저학년을 주로 했었거든요. 1, 2학년. 그러니까 2학년을 거의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경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학년 책놀이부 할 때는 종합장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책놀이, 뭐 소감, 뭐 활동한 것을 거기 그림 같은 거, 또 난 제가 학습지 나눠준 것도 그 종합장에 붙이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구마 구마라는 책을 읽어주고 나서 어떤 내용을, 가을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법의 여름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네, 여름방학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여름방학 계획을 마인드맵으로 세웠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서로, 네, 칭찬하는 스티커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서로 칭찬해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는 줌에서 제가 이렇게 네, 마인드맵을 설명하며 아이들이 자기 공책에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면 마인드맵을 사진 찍어 하이클래스 자유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본격적으로 5월부터 아이들하고 있었는데 매달 이렇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야 할 일을 제가 가지만 이렇게 출력해서 칼라 복사해서 주면 아이들이 가운데에 본인이 이렇게 네, 중심 이미지 그리고 6월 달도 보면 제가 역시 중심 이미지만 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렸던 거거든요. 근데 2학년인데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잘 합니다. 9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뭐죠? 학습지를 A4에 칼라 복사해서 제공하면 아이들이 세부 가지랑 그다음에 중심에 중심 가운데 중심을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이거는 제가 실물 화상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본인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물 화상기를 놓고 학습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의 학습지에 이렇게 천천히 그려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맵의 형태는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 그 아이들의 예시 그 활동한 것을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가면서 만약에 이제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걸 제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아이들이 네,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계획. 2020년을, 22년을 정리하고 방학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도 역시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서 칼라 복사해서 나눠줬습니다. 이런 틀도 있고요. 네, 이런 걸 내가 이제 그냥 뚝딱뚝딱 그려서 칼라 복사해서 주면 애들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인드맵으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도 만들고 이걸 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고, 아, 그래도 내가 진짜 2020년대 초반에 이걸 배우고 지금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마지막으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책들이거든요. 아까 소개해드린 일러스트, 그리고 마인드맵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토니 부자 마인드맵 마스터 이 책이 두 개가 되게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출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꼭 사진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사실 이 책이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책인데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고 그냥 도서관에 있다면 대출해서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소희 작가님이 2020년인가 21년에 이 책을 내셨고 요즘에 이 판이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출간돼서 됐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생각 정리의 기술 이분이 천장 그린 달인의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서점에서만 읽어보고 아직 사보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2026년에 이 우리 아이 공부 필살기 마인드맵이 출간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빌려보시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마인드맵 책을 꼭 출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비전 보드나 작업로에서도 공헌한 적은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약속드릴 순 없지만 꼭 마인드맵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밝혀두고 오늘 이렇게 동아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미니 특강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인드맵이 유용한 도구로서 삶 속에서 조금씩 녹아들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그리고 네, 톡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디지털 마인드맵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고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